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건물 두 채를 매입하여 매달 약 2천만 원의 월세를 받는 제가 왜 27억 빚쟁이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3년 안에 꼬마 빌딩 두 채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지와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마인드를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년 전 22억 6천만 원을 주고 경기도 모 지역에 5층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 대출은 약 11억을 받았고 월세는 약 9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꼬마 빌딩도 작년 경기도 모 지역에 5층짜리 건물을 22억에 매입을 했고요. 당시 대출은 약 16억을 받았고 월세는 현재 950만 원 정도 받고 있네요. 이 두 건물을 합치면 월세는 약 2천만 원가량 되고 있지만 대출은 27억이나 받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제가 이러한 대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연히 대출은 잘못된 것,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갈 때 대출이 없는 것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제가 건물 두 채를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서 은행 부지점장님들이 저희 집 앞까지 오셔서 대출 관련 서류를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은행 수익 측면이나 제 신용 차원에서도 일정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나쁜 대출, 두 번째는 착한 대출이 있습니다. 나쁜 대출은 자동차나 명품 구입 등의 소비를 위한 대출일 것 같고요. 이에 반한 착한 대출은 꼬마 빌딩 등과 같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레버리지, 즉 지렛대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네요. 결론적으로 저는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착한 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제가 27억을 빌리지 않았다면 3년 안에 이러한 두 채의 꼬마 빌딩을 매입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27억을 단순히 은행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은행과 함께 공동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몇몇 구독자분들은 이러한 대출 원금을 갚아나가는지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건물 매입 시 원금 상환해야 하는 5억의 신용대출을 제외한 22억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저는 왜 대출 원금 상환을 안 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미래의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의 1,000원이 10년 뒤에 1,000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에 오늘 당장 27억에 갚는 노력보다는 10년 뒤 27억을 갚는 노력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기회의 비용입니다. 3년 전 22억 6천만 원에 매입한 건물을 대출 없이 온전히 저의 모든 돈으로 샀다면 2년도 채 안 돼서 또 한 채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첫 번째 꼬마 빌딩에서 투자하고 남은 기회 비용과 2년간의 수익을 합쳐서 두 번째 꼬마 빌딩에 재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도 최근과 같은 금리 인상 분위기로 인하여 매월 받는 월세보다 은행 이자가 더 많아지면 리스크할 수 있기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은행 이자 이상의 일정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투자해야겠죠. 만약 대출 금리가 높아져 월세보다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진다면 일정 부분 원금 상환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요약을 해보면 저는 착한 대출을 활용하여 27억이라는 대출 레버리지를 할 수 있어서 3년 안에 건물을 두 채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쁜 대출이 아닌 착한 대출은 부동산 투자에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금리에 대한 리스크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투자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출도 자산이자 능력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 제가 세 번째 꼬마 빌딩을 매입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최근 꼬마 빌딩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